네, 인천 서구을 이용호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 내용 중에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행인 기타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혹시 민법 조항 중에 정당방위 조항 예. 아시죠? 예. 거기서도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어떤 피해를 야기하는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가능하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 손해 면책하게 돼 있습니다. 장관이 아까 그런 부득이한 뭐 이렇게 되게 모호하다라고 했는데요. 민법에 있는 문헌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대우조선의 양 지금 하나오션이죠? 예. 거기 현장에도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언급도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한번 노사 간의 이 470억 분쟁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신 거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개입할 일은 아니죠. 없어요. 저는 충격적인 게 한국 사회를 조금 떠들썩하게 했던 굉장히 큰 사안이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언급을 수차례 했던,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해서 뭐 언급을 막 했어요. 장관은 못 하신다는데.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요, 470억이라는 천연과 같은 굴레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는데 금액도 모르세요. 어떻게 53억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22대 국회 개원 초기 첫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뭐예요?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그 회의 일정을 잡고 국민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께서 짧게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계속 그러면은 이렇게 여야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은 계속 불출석하셨습니까? 과거에 전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계속 그래왔습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뭐 자, 이번에 그러면은 앞으로 안 그러실 거라면 지난주에 안 오신 것도 잘못된 겁니다. 환노위가 예. 됐습니다.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는 이 상임위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그것도 국회 밖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인데 국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입니다. 매우 부적절한 언동입니다.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그 현장에 그런 우려를 제가 전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의 요구를 해서 거부권을 아니요. 야 6당이 무려 100명이 훨씬 넘는 국회의원이 이 법안들을 발의를 했다고요. 네. 그런데 출석도 안 하고 밖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 돼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든지. 네, 출석과는 이런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저는 뭐 그게 없으세요? 좀 유감스러운 이긴 한데 네,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예. 자, 이 법안이 과연 세상에 없는 법인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ILO 의장국 됐죠? 예. 의장국으로서의 체면을 세워야 되는데요. ILO 노동기준, 국제노동기준이 저희가 발의한 법안 내용에 취지하고 다 동일합니다. 미국의 공동사용자법령 아시죠? 예. 일본의 지배력설 아시죠? 예. 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 우리나라 볼게요. 2010년에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 아시죠? 예. 지배력설에 근거한 거죠? 예. 2021년 삼성전자 서비스 대법원 판결, 형사 판결 아시죠? 예. 지배력설에 근거해서 판단했죠? 예.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아십니까? 예. 이사 감사의 연대 예. 책임과 관련해서요. 예.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질문을 끝까지 듣고 하세요. 예. 이사 감사의 연대 책임에 대해서요. 예. 귀책 사유에 따라서 손배 책임 제한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항 있어요. 예. 이사 감사는 이렇게 귀책 사유에 따라 손배 책임 제한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侵略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지금 저쪽 자, 위원님 다시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왜곡된 노동 현실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 제가 짚어드릴게요. 470억이라는 손배 하청 노동자 5명한테 이게 받으려고 청구한 건지
아니면은 뭐 무슨 목적으로 청구했는지 장관께서 이해되세요? 아까 우리 김태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003년에 배다로 열사, 김주영 열사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손배가압류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교섭을 못 해보고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헌법전에는 노동상권이 존재하는데 현실에는 노동상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청 노동이 우리나라만큼 많이 이렇게 확대된 나라도 없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민법 말씀 자꾸 하시는데요. 민법에서는 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파업하면은요, 정당성이 있든 없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배 책임 묻습니다. 맞아요? 예. 노동법은 정당한 쟁의에는 손배 면책입니다. 면책 대상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왜 민법하고 노동법이 이렇게 다릅니까? 노동자들이 약자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죠. 노동법의 특수성이죠? 그렇죠. 예. 앞으로요, 민법 가지고 노조법 개정 얘기할 때 민법 끌어오지 마세요. 노동법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 면책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가지고 입법 재량으로 지금도 손해배상 일정 부분은 면책하잖아요. 맞죠? 예. 면책의 범위를 예를 들면 0부터 100까지 놓고 봤을 때 50까지 면책할지 70까지 면책할지 10만 면책할지 국회 입법 재량 아닙니까? 재량권의 한계는 자,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친기업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나 법무부가 하는 얘기는 일방 편향적인 여기로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산하의 네.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에서는요, 21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요, 저희가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내용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 국회 입법 재량 사항이다. 유연성이라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때 확인하셨죠? 그런 내용 확인하셨죠? 예, 말씀하시죠. 예. 확인하셨죠? 이 법원 행정처 의견서 확인하셨죠? 확인 안 하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확인하셨냐고요? 답변을 하셔야죠. 자, 장관님, 예. 예, 의원님의 신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법, 확인하셨어요? 입법 법원 행정처 의견서 예, 확인하셨죠? 법원 행정처요. 예. 예, 그렇게 전 기억을 확인하셨죠? 합니다. 예. 예. 파업만동지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이 오히려 노사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요. 원하청 교섭 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계치가 넘어섰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상권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노사 분쟁이 임계치를 넘어섰어요. 국회든 정부든 이런 잘못된 현실을 법이든 제도로 백업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자꾸 억누르고 그런 현실이 없는 것처럼 한다고. 자, 이영 의원님, 예, 질문을, 예, 신문을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예. 아까 아예로 외관법 그다음에 실질적 지배력에 입각한 판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판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부당노동에 대한 판례를 이제 교섭 당사자로서 원용하고 확대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외관법 뭐 그걸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고 아이론 등 어디 나라도 이런 식의 그 제한을 그 불법행위 아까 이제 입법 재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이 과잉금지 원칙인데 정당한 쟁의 행위 그러니까 불법 파괴 폭력 뭐 이런 거 사용자의 재산권 현저하게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 권리의 균형 뭐 이런 대원칙 하에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법원에서 다 정리가 되는 지금 현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